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현명해진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쉽게 속고, 더 쉽게 기대고, 더 쉽게 믿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계산도 했습니다. 손해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여려지더군요. 외로움이 계산을 이기고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사람을 잘못 믿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배신당하는 일은 그 나이에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보았고, 가난도 보았고, 부유함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본 것은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이해득실로 돌아설 때, 뜻나받듯이 조건이 되어 돌아올 때, 도움이 빚이 되어 목을 조를 때, 그제야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나이 들어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관계를 다시 쌓을 힘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이용하지 않는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평온함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에서도 오지 않고 자식의 성공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에서 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 내가 약해졌을 때조차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의심할 수 있느냐고. 저는 의심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별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 이해관계가 사라졌을 때의 표정,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지막 10년을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혹은 새로운 인연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평생을 살아도 사람 보는 눈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은 불안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뢰해도 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려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기준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 그 구별법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믿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 같으면 믿었고 오래 알면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조용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무언가를 생각하는 걸까? 은퇴를 하고 나면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줄어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를 찾던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나의 위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사람을 쉽게 냉소적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을 닫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말라 가고 세상은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알았을 때 당신을 더 존중합니까? 아니면 더 편하게 대합니까? 어떤 관계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집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를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달랍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잖아.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라는 말이 쌓이면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보가 울리는데도 말이죠.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은가? 내 선택을 설명해야 하고, 내 결정을 변명해야 하고,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숨겨야 한다면 그 관계는 과연 평온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관계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들어간다면 이미 마음이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참고 괜찮은 척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놓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는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필요할 때는 다정하고 필요가 끝나면 조용히 멀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은 점점 위축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죠.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민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미 여러 번의 상처받은 기억이 조용히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한 번 크게 배신당하면 경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작은 실망들이 오랜 시간 쌓이는 경우입니다. 큰 사건은 눈에 잘 띄지만 작은 무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말을 자르는 습관,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당신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표정, 이런 것들이 수년 동안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 순간 마음은 서서히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까다로워진다고들 하지 않던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당신이 평온을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갈등도 에너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상처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싸움보다 고요함이 좋고 논쟁보다 이해가 좋고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가? 모두를 곁에 둘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잃을까봐, 혹시라도 혼자가 될까봐 저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고. 잘못된 신뢰는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자존감을 낮추고 선택을 흔들고 마침내는 자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옆에서 가장 편안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긴장이 풀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질을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누가 내 약함을 이용하지 않는가? 누가 내 침묵을 존중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려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찰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질문들 고소가 당신이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 질문들은 인생의 후반을 향해 건너가는 다리 위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를 묻는 신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는지 조용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사람을 믿는 일은 결국 느낌이라고. 첫인상이 좋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자주 연락하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기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진실하다고, 표현이 따뜻한 사람이 마음도 따뜻하다고, 도움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말은 훈련될 수 있어도 태도는 훈련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믿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안전하다고, 피를 나눈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가까운 사이라면 계산이 없다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제가 본 장면들은 달랐습니다. 오랜 친구가 이익 앞에서 돌아섰고, 가족이 상속 앞에서 얼굴을 바꾸었고, 도움을 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도움을 빌미로 요구를 늘려갔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얌칠에도 서체트 열은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군가는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바로 이때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장면을 훨씬 많이 보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하지만 필요가 사라지면 태도가 확 달라지는 사람. 필요로 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존중은 이해관계가 없어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필요는 그 이익이 사라지면 끝나고 맙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노년의 신뢰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때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잠시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은 잠시 편안하게 만들지 모르나 결국 당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솔직한 말을 피한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달콤한 방치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과 신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도움은 행위이고 신뢰는 인격입니다. 행위는 한순간일 수 있지만 인격은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몇 번의 도움으로 큰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도왔잖아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도움을 굳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과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인생의 후반부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명의 얕은 관계보다 단 한 명의 깊은 관계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젊을 때는 넓게 사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좁고 깊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시간이 길수록 고통도 함께 길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제대로 고르면 시간이 짧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세월을 지나며 깨달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저는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보다 강할 때는 어떤가? 그리고 당신이 약해질 때는 어떤가? 지금 당신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또렷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일 때는 누구나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병상에 눕거나 중요한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순간이 오면 그때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믿어왔는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여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준을 계속 붙들고 살아왔을까요? 그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조용한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속였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었을까? 이 질문은 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후반을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을 잘못 믿는 일은 대부분 한 번의 큰 실수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을 여러 번 무시하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말을 가볍게 하는 습관, 약속을 자주 미루는 태도, 내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는 버릇.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런 관용이 쌓이고 그런 이해가 반복되면서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미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참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배움이 때로는 우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이해하려 애쓰고, 상대의 이기심을 사정으로 포장하고, 상대의 반복되는 실수를 성격 탓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
관계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연히 만나는 사람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붙잡으려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 사람마저 놓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이 사람마저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내 감정보다 역할이 앞섰고 내 선택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그 오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참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해해야 관계가 더 평화로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바로 이 오랜 습관을 다시 돌아볼 시기입니다. 이제는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전자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경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불편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의 조용한 원인은 과거의 빚입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그런 과거의 기억이 현재 느껴지는 부당함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도움이 현재의 존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세는 감사로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오직 지속적인 태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수영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과거의 고마움 때문에 현재의 상처를 참고 참으며 사는 사람들을 울은 바랍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착하다, 활발하다, 솔직하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가입니다. 나를 동등하게 대하는가?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내 선택을 존중하는가?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표정이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허용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선을 넘습니다. 그것이 고의든 무심함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신뢰 기준 자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보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온 방식에 있다고. 문제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 익숙해진 삶의 방식에 있다고. 이 문장을 저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기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나를 존중하는가? 누가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가? 누가 내 약함을 이용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남은 시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 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평생 후회하지 않을 5가지 기준을 말이죠. 이제 저는 5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며 결국 끝까지 남은 기준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을 때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대부분 예의를 갖춥니다. 약속을 하고 시간을 맞추고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야말로 진짜입니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사소한 부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을 때도 성실한지 보십시오. 저는 젊은 시절에 큰일을 훌륭히 해내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을만 하다는 것을. 한 번의 큰 배려보다 수십 번의 작은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말은 기억에 남지만 태도가 바로 신뢰를 만듭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시간도 가볍게 여기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작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용기를 마치 기록처럼 저장해 둡니다. 다툼이 생기면 꺼내고 요구할 것이 있을 때 이용하고 당신을 설득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을 들춰내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힘들 때 그 약점을 조용히 덮어주려 합니다. 저는 병상에 누운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그 실패를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존중은 때로 기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표현됩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 합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위로는 분명 따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로가 진실은 아닙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난하지 않고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서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 관계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말해주는 사람은 당신의 평판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달콤한 말은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정직한 말은 미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당신이 약해졌을 때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하고 판단이 또렷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던 사람이 점점 지시하는 말투로 바뀌고 조언이 어느새 명령이 되고 배려가 통제로 변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약해졌을 때 당신을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섬세하게 대합니다. 결정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진짜 존중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을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한다는 말로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려 듭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잘 모르니까요. 이런 말은 처음에는 보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점점 당신의 자리와 존재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그 감각.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을 지나치게 보호하려 하기보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엄연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말과 이미지에 먼저 반응하고 맙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보다 태도를 보십시오. 한 번의 호의보다 일관성을 보십시오. 도움보다 존중을 보십시오. 노년의 평온은 사람을 많이 두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을 정확히 두는 데서 옵니다. 5명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1명은 분명 당신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가슴에 새기면 당신은 서서히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시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 후회할 선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신뢰는 결국 당신의 품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잘 구별하는 일은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넓을수록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많은 연락을 받고 많은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이 결코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누가 끝까지 예의를 지켰는가? 누가 나를 동등하게 대했는가? 누가 나의 선택을 존중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품격은 나이가 저절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품격은 바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어떤 말을 받아들이는지, 어떤 대우를 허용하는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무례함을 참고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자신의 시간이 가볍게 여겨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품격 역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하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품격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작은 허용들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번만 이해하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침묵 자체가 존중받고 그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인정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도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잘 구별한다는 것은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용히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입니다.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크게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적절한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 거리는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관계의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격렬한 싸움으로 끝난 관계보다 조용히 멀어져 간 관계가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있었고 비난 대신 분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만 그 관계를 깊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 또한 타인의 품격을 존중합니다. 신뢰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존중이 모든 것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키워서가 아니라 바로 기준을 세움으로써 말입니다. 사람을 잘 구별하는 일은 이 세상을 불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생의 후반을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쉽게는 압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마도 몇몇 얼굴들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관계, 현재 불편한 관계, 혹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인연들. 내가 왜 그때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들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시점에서 알 수 있는 만큼만 알고 볼 수 있는 만큼만 봅니다. 어떤 관계는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본질이 또렷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 소중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분별력 또한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실패와 후회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 지금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어본 사람만이 진짜 신뢰의 소중한 무게를 압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존중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들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노년은 지난날의 실수를 반성하며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완전히 인연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의 거리를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마음을 전부 활짝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부만 내어주고 천천히 지켜보면 됩니다. 신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태도를 확인하며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결론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을 뿐입니다. 신중함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성숙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현명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된 마음만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실망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끼신다면 그 경험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신뢰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적절한 거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고 존중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안정감은 정확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믿어도 됩니다. 당신의 직감,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당신의 마음속 조용한 경고음, 그것들은 모두 나이가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무시하지 않을 때 남은 시간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낮에 강렬했던 햇살은 사라지고 창가에는 느릿느릿하게 늘어지는 그림자만이 남습니다. 저는 늘 저녁 무렵의 빛을 좋아했습니다. 그 빛에는 서두름이 없고 경쟁이 없고 과시가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도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더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저녁을 맞이하는가입니다. 당신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당신의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는가? 당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태도들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준들에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십니까? 있다면 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직 없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작정 찾아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약점을 절대 무기로 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상대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진정으로 신뢰할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생의 저녁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충분히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보내지 마십시오. 조용한 확신 속에서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제가 이야기한 5가지 기준을 마음 한켠에 잠시 담아두시고 주변을 천천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저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이 대화를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함께 걸을 사람을 현명하게 고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은